할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손주의 말 한마디에 76세 윤정옥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매일 깨끗이 씻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걸까?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아무리 청결에 신경 써도 주변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것 같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채취,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냄새는 위생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주범이지요. 50대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60대 이후 더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 냄새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몸의 세 부분만 제대로 관리해도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 정확한 이유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나이 들어도 상쾌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험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기름, 피지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의 기름이 공기와 만나서 변하면 이 노네날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난다고 고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물질이 거의 없다가 50대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60대가 지나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열심히 씻어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부 노화와 땀 성분의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건조해집니다. 죽은 피부 세포, 즉 각질이 많이 쌓이고 여기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생깁니다. 마치 오래된 빵에 곰팡이가 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땀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특히 땀 속에 암모니아가 많아지는데 이것이 젊은 사람의 땀 냄새와 노인의 땀 냄새가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입과 소화기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구강 건조증으로 침이 적게 나오고 이로 인해 입안에 세균이 더 많이 자라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침은 입안을 자연적으로 세척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죠. 또한 위장과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로 인해 생긴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면 몸에서도 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병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 몸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냄새의 90%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채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로 하루 한 번 샤워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37에서 40도로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화상 위험이 없는 정도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피부 건강에도 좋고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살균 효과가 있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되 알코올 성분이 너무 강한 제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천연 성분의 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20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샤워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깊은 곳의 노폐물까지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입욕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 매일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체내 노폐물 제거의 핵심은 수분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종이컵으로 6에서 8컵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커피나 차, 술은 물 대신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성분이 있어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탈수 현상이 생기면 채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레몬물, 생강차, 녹차 등은 체내 산화를 방지하고 채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와 같은 항산화 식품도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매일 20분 이상 햇빛 아래 가벼운 산책하기입니다. 적당한 햇빛은 피부 세균을 줄이고 비타민 D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해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의 부드러운 햇빛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걸으며 약한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배출된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원칙,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충분한 물 마시기, 가벼운 산책하기는 특별한 비용이나 어려운 노력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냄새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이 3부위만 꼼꼼히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몸을 열심히 씻지만 정작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는 제대로 씻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특정 3부위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채취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는 노랫날이 가장 많이 쌓이는 등과 목덜미입니다.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랫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이 바로 등과 목덜미입니다. 이 부위는 샤워할 때 손이 잘 닿지 않아 깨끗하게 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지와 땀,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이것이 분해되면서 강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목덜미와 등을 씻을 때는 긴 손잡이가 있는 샤워 브러쉬를 사용하여
등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등을 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목 뒤쪽과 견갑골, 즉 날개뼈 주변을 집중적으로 씻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대형 병원의 노인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등과 목덜미만 제대로 씻어도 노인 냄새의 약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는 땀과 세균이 쌓이는 피부 주름 부분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무릎 뒤 오금, 목주름, 배꼽 등에 접히는 부위는 땀과 세균이 쌓이는 주요 장소입니다. 이런 부위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은 항균 효과가 있는 순한 비누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이 부위들을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베이비 파우더를 얇게 발라주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 소재의 옷을 입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것도 냄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는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발냄새는 신발과 양말, 나아가 옷에까지 스며들어 전체적인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매일 꼼꼼히 씻고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발 전용 항균 스프레이나 파우더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신발을 벗고 발을 통풍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면이나 기능성 소재를 선택하면 발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부위 등과 목덜미, 피부 주름 부위, 발과 발가락 사이를 매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노인 냄새의 9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샤워 시간을 단 5분만 더 늘려보세요. 그 시간을 이 세 부위 관리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부담 없이 가까이 다가오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이상 냄새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자신을 케어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항산화 음식부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발효식품까지 이제 식습관을 통해 노인 냄새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몸 밖에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부터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항산화 음식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은 체내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러한 산화 과정을 막아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사과, 레몬처럼 새콤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 산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미, 녹차, 견과류, 매실, 고추, 마늘도 좋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늘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냄새가 나지만 체내에서 분해되면
오히려 냄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 체취를 개선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작은 습관으로 체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토마토 1개, 점심에 사과 1개, 저녁 요리에 마늘 한두 쪽만 추가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구강 건강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입냄새는 전체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혀 클리너로 혀 표면까지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서식하는데 이 세균들이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촉진하고 구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일리톨은 구강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깨끗이 세척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표면에 쌓인 세균은 심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고기보다 채소와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육류, 특히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을 많이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면서 피부로 배출되어 체취를 강하게 만듭니다. 반면 녹황색 채소는 체내 산화를 막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냄새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과 같은 진한 녹색 채소를 매일 한 끼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과 해조류도 체내 염증을 줄이고 냄새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와 같은 생선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면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붉은 고기는 1에서 2회로 제한하고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 한 달 안에 체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와 술은 몸을 탈수시키고 체취를 악화시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체내 독소 농도가 그에 따라 체취도 짙어집니다. 카페인 섭취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고 대신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체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체취가 특히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 노폐물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유제품과 발효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장 건강은 체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 불량과 가스가 증가하면서 체취가 심해지기 쉽습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냄새 유발 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체취도 감소합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매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채취의 근본 원인을 안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관리와 내부 관리를 함께 한다면 노인 냄새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냄새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특히 옷과 침구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과 식습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사용하는 침구류도 냄새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과 침구에 냄새가 밴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면 소재 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 소재가 채취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땀과 피지, 그리고 노네나를 흡수해 오래 보관합니다. 이런 소재의 옷은 세탁해도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면은 통풍이 잘 되고 땀과 피지를 잘 흡수했다가 세탁 시 쉽게 방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반드시 면 100%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셔츠나 블라우스와 같이 상체에 입는 옷도 자주 갈아입는 것입니다. 노네날은 주로 등과 목덜미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의의 냄새가 많이 배게 됩니다.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낮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는 집에서 입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면 냄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옷을 세탁할 때는 세제에 베이킹소다 반 컵을 추가하면 냄새 제거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한 햇빛에 말리면 자외선의 살균 효과로 냄새 유발 세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땀과 피지, 각질이 침구류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폐물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발생시키고 그 냄새가 다시 우리 몸과 옷에 배게 됩니다. 베갯닛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불 커버는 2주에 한 번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리스 커버와 침대 패드도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해 주어야 합니다. 세탁이 어려운 이불이나 베개 본체는 2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려주세요. 자외선은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 세탁 없이도 냄새 유발 세균을 줄여줍니다. 특히 양모나 오리털 같은 천연 소재 이불은 햇볕 쬐기가 필수입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매트리스 표면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3에서 4시간 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옷장과 침실의 통풍을 자주 시키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쉽게 축적됩니다. 특히 옷장은 습기가 차기 쉬운 환경이라 옷에 냄새가 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20에서 30분간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때 옷장 문도 함께 열어두면 옷장 속 습기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옷장에 제습제나 활성탄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탄은 냄새 흡착 효과가 뛰어나 옷장 속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옷장용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실에 가습기를 사용한다면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가습기 속 물통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것이 공기 중으로 퍼져 옷과 침구에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인 냄새 관리를 위한 모든 핵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 관리,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옷과 침구 관리까지 이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노인 냄새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단순히 냄새를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철저한 위생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침구와 의류 관리는 피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큰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4가지 핵심 관리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적당한 햇볕을 쬐는 3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둘째, 등과 목덜미, 피부 주름 부위, 발과 발가락 사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위만 신경 써도 냄새의 90%가 해결됩니다. 셋째,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며 채소와 해산물 위주로 먹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고 발효식품을 늘리세요. 넷째, 옷과 침구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면 소재 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으며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공간을 자주 환기하세요. 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생활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냄새 관리는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노화의 모든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로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